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올 10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를 위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들, 바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들의 오랜 진전이 없으면 일몰제를 시행해서 정부가 정비구역을 해제시키죠. 그런데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우려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투자한 투자처에도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슈 점검해 보시고 투자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체크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께 시장 점검 받아보고요. 또 이렇게 규제가 과열될 때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힌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 일부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본인의 투자처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시장 점검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시장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 관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하반기 시장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 사실상 오늘 날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런 민간 택지의 확장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기에 앞서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확장이 될 건지, 또 그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구역의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몰제라는 뜻은요,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 진척이 없는 구역들,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 해지가 되는 그런 제도가 일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일몰제에도 똑같이 부동산에도 적용이 돼서 사업 진척이 없는 구역을 해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역 지정 후에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못했을 경우가 가장 큰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도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정비구역들이 해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2년도 1월 31일 이후에 이제 이전에 이제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계속해서 연장을 계속 해주다가 이번에 연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일까지 이제 내년 3월 달이죠. 내년 3월 달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완료의 조건이 75%의 이제 주민 동의율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만약에 해지가 됐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일단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다시 안전진단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적용들을 받고 나서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건이 굉장히 더욱더 타이트해지고요. 충족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되는 곳들이 대부분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시에서 일몰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 비용도 전부 다 다시 또 그 사비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들, 수익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 일몰제 적용 대상 지역이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서 38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개발의 14곳의 이제 지역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성수전략 2지구가 가장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지구와 이제 3지구, 4지구는 이미 시행이 그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수전략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제고가 됐었을 때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도 바꿔야 되는 이런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또 이제 뭐 청량리 지역이라든가 장인 뉴타운들 뭐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들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에 내년까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추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압구정의 특별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사실상 이제 3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들의 재건축의 그런 호재들 특히나 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마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천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정비구역 해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좀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5%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뭐 동의만 얻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의 그런 허가의 승인이 또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의 추진 속도가 이제 주민 동의 75%를 달성 목표로 지금 추진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내 주택 공급의 위축 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신축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공급에 대한 희소성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해제 지역들은요.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들 이런 가로정비구역의 구성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제 재추진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희소성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향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장에 대해서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소개해 주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3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에서 걸어서 10분, 2018년 12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 4층이고요. 방 3개, 복층 공간, 주방,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8,8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엔 보증금 4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8,8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5천만 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2억 3,8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오금동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부장님 기본 정보만 봤는데 신축이고요. 더블 역세권이고요. 강남권이고 여기에 방이 3개나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게 눈에 가장 띄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이 지역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강남 3구이면서도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의 지역 개선 효과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마천 시장 주변에 그런 일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이 뉴타운으로 지속이 돼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주변의 개발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락 극동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사만이라든가 프라자 아파트를 다 30년 이상 된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약 2천여 세대의 아파트의 재건축 호재들도 같이 함께 담아갈 수가 있겠고요. 이 이주 수요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사실상 이제 건물의 위치로는 성내천을 끼고 있고 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오금 공원과 함께 더불어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 3개의 구조로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제 이주 수요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이제 집가 상승을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군들과 송파 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이 주변으로 오주 중학교라든가 보인중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계룡초등학교 많은 학군들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녹지율 굉장히 높으면서 삶의
삶의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이제 대형 업무단지들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강남까지 한 20분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잠실이라든가 수서 SRT가 개발이 되고 있는 수서 역세권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문정 법조 타운까지도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제 강남권에 이제 생활권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굉장히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건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지어진 곳인가요? 자, 일단 건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개발 호재를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서역 역세권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6월 달에 토지 부상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2021년까지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의 그런 형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역과의 연결선으로서 같이 함께 동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동구치소 이제 부지도 공공주택 택지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도 같이 함께 담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건물의 그런 그 활용도라든가 그런 크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총 4개의 동으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과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층이라는 점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전용 면적에 편입되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들 90제곱 이상의 사용 공간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상 6층까지 중에서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과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넓은 주차 공간과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무인 택배함들 그리고 차단기가 다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더불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신다면 붙박이장과 이제 광파 오븐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제 오픈형의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의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장점들 가지고 있고요. 욕실이라든가 내부의 붙박이장들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경도 굉장히 조경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2억에서 3억 정도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가격 정보가 있겠죠. 자, 4억 8,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4억 원의 그 전세가 맞춰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 8,800만 원, 월세 시에는 5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시에는 조금 더 높겠죠. 2억 3,800만 원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기본 정보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다음 정보도 이어서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2019년 2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5층 건물의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40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은 약 2,400만 원, 월세 시엔 실투자금 8,4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구로 이동을 해왔는데요. 일단 본부장님, 성북구 하면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국책 사업들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정확한 위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동부권에서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청량리역과 그리고 창동역 그리고 광운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는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그런 프리미엄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6호선을 따라서 이동하시다면 이제 석계역의 환승을 통해서 1호선과 그리고 태릉입구역의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또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권이라든가 서울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대학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덕여대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한예종이라든가 경희대학교, 뭐 한국외대 굉장히 많은 그런 대학교들과 그리고 주변에 생활의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뭐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이제 트레이더스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대형 마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서울 꾸미숲이 이제 숲세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역들인데 주변에 공원도 좋고요. 그리고 학세권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세 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 구역으로 이제 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해지 지역, 집권 해지가 된 곳들은 다시 재추진되는 곳들도 있고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11구역이라든가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재추진이 되거나 또는 지금 현재 불복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가로정비 구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 뉴타운이고요.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GTX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민자 역사와 그리고 물류 시설들을 그동안에 그런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기업들의 그런 이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곳에 그런 상업들이라든가 일자리가 같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주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신호선이 광운대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곳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과 양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로 복합지구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이제 서부간선도로에 맞춰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통량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 공간은 녹지율과 그리고 또한 이 주변의 상업시설들을 같이 함께 개발하겠다는 발표이기 때문에요. 빠르게는 강남권까지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호재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 역세권 개발도 같이 함께 아레나 지역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GTX 신호선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상 이런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 동부권 라인이기 때문에 동부권 라인에 집중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호재를 받아보실 수 있는 또 앞으로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호재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 설명 들어봤고요. 이제 건물을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본부장님 좀 다 지어진 곳이어야지 저희가 직접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적으로는 이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로변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방 2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가 그대로 직접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셔서 거실 공간과 주방 잘 나와 있고요. 방이라든가 욕실도 깔끔하게 주방 창까지, 그 화장실 창까지 안정적인 그런 구조의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은요, 2억 2,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정도 확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나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조건부 임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으로 전세 투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원빌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에도 대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도 3,0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소액 투자로서 8,400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도움 말씀 주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는 최고의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열정적인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강산 DLC 김태환 소장, ENR 연구소 김창범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으로 고민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부는요. 김태환 소장과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게요.